이번 시간에는 이탈릭 캘리그라피 패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핑크색으로 만들어진 지금 패드가 이제 이탈릭용 패드로 제가 만든 거고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은 표지에 3mm 용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센더, 엑스 하이트, 디센더의 높이가 각 립의 5배, 5배, 5배인 15mm, 15mm, 15mm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스타팅 포지션이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탈릭의 대표적인 기본 획들을 제가 표시를 해 놓으면서 각각의 립 모양의 그림을 그려 놓았어요. 그래서 아까 표지에서 말씀드렸던 스타팅 포지션이라는 게 바로 이 위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서 이 획을 시작하는 것이 글자의 모양을 만들기에 좀 편안한지 그 위치를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타원 같은 경우 네, 지금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영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라인과 글자의 높이가 되는 X 하이트를 표시한 웨이스트 라인, 그리고 어센더의 위치를 표시한 어센더 라인, 그리고 디센더의 크기를 표시한 디센더 라인, 이렇게 해서 4개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선 이제 글씨를 쓰게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가이드라인을 표시한다면은 이 대문자 라인까지 해서, 근데 대문자는 문장 맨 앞에 한번 나오기 때문에 대문자 라인을 다 그려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략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대문자 라인, 그것 이외에 제가 보조선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4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센더 라인 바로 밑에, 그리고 웨이스트 라인 바로 밑에, 베이스 라인 바로 위에, 그리고 디센더 라인 바로 위에,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글자의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각도가 있었는데, 글자의 기울기를 표시한 이 기울기 각도, 그리고 펜앵글, 어저께 잠깐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이탈릭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글자를 쓸 때는 이렇게 끝이 네모난 스퀘어 닙을 쓰게 되는데, 이 닙의 날이 이 수평선과 비교했을 때 몇 도 기울어져 있는가, 이게 펜앵글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릭 같은 경우는 40도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놓고, 기울기 같은 경우는 5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이탈릭 같은 경우는 이 펜앵글이 굉장히 다양해요. 꼭 40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30도로 쓰기도 하고 35도로 쓰기도 하고 40도, 심지어는 45도로 쓰시는 분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기울기 자체도 5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7도, 10도, 심지어 15도까지 쓰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각도와 이 펜앵글과 글자 기울기의 조합은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연습하기에 가장 좋을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15도에 30도가 맞을까? 아니면 10도에 45도? 뭐 여러 가지 각도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각도는 40도에 5도. 이탈릭은 펜앵글 40도, 기울기가 5도입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습을 하실 때 40도와 기울기 5도로 연습하는 것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탈릭 같은 경우는 기울어져 있지만 이탈릭이 아닌 고딕 같은 경우는
펜앵글 45도의 수직으로 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탈릭과 고딕의 중간 정도인 고딕 사이즈드 이탈릭이라는 그런 서체도 있어요. 그런 서체들도 보시면은 수직의 45도의 획을 기본 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45도의 수직인 선을 5도 정도 기울이면은 40도 펜앵글에 기울기 5도인 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획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다른 여러 가지 서체를 연습하실 때도 많이 익숙한 그런 획을 만드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40도의 5도 기울기를 선택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펜앵글과 기울기를 선택했을 때 이 시작 위치를 잡는 것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든 요 보조선이 웨이스트 라인에서 립 하나 정도 떨어진 위치에다가 보조선을 그린 건데 그 위치에서 획을 출발했을 때 모든 그 형태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40도의 5도 기울기로 연습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글씨를 한번 써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탈릭 같은 경우는 엑사이트가 립의 5배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5배로 쓰기도 하지만 6배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엑사이트를 작가분들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엑사이트는 립의 5배 그리고 어센더도 립의 5배 이렇게 놓고 했고 보조선은 웨이스트 라인에서 립 하나만큼 떨어진 아래쪽에다가 잡았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글씨를 쓸 때 있어서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I자를 한번 써볼게요. I자를 쓸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타팅 포인트를 너무 낮게 잡거나 너무 높게 잡거나 하면은 요 웨이스트 라인까지 무리하게 끌고 올라가서 글자 형태들이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작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한데 요 보조선에 40도로 립을 맞춰서 딱 시작했을 때 살짝 올라가서 엑사이트를 터치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형태를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위쪽 보조선과 아래쪽 보조선을 활용하면은 지금 요 위아래가 대칭되게 혹은 아래쪽을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글자 형태들을 좀 더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주면은 I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획이 뭐가 있냐면 O자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O자도 마찬가지예요. O자도 이 시작 위치를 요 보조선의 립을 정확하게 맞추고 나서 쓰시게 되면은 정확하게 엑사이트와 베이스 라인에 딱 맞는 타원형의 O자를 쓰시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알파벳 중에 이제 조금 많이 어려워하시는 글자가 A자가 있습니다. A자 형태도 시작 위치를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 보조선 바로 밑에다가 잡고 아래 끝나는 위치 마찬가지로 아래쪽 보조선에다 잡아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A자를 형태를 안쪽 스페이스가 역삼각형 모양으로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자 한번 써볼게요. N자. 시작 위치는 계속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네, 업스트로크가 올라가고선 그 다음에 세 번째 액이 만나는데 이 업스트로크가 세 번째 액이 만나는 위치도 역시 보조선으로 잡아주시면은 N자를 쉽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N자를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유사한 글자들 굉장히 많죠. H도 마찬가지죠. H자는 N자랑 똑같으니까 비슷한 B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 어센더가 있을 때, 자, 어센더 밑에도 보조선이 있잖아요. 어센더 밑에 보조선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올라가는 업스트로크는 아까 N자에서 썼던 것처럼 똑같이 올라가되 보조선까지 이어주고선 그 다음에 그 획을 받아서 역시 아래쪽 보조선에서 끝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 막아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B자를 써줄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X 하이트 바로 밑에 있는 보조선과 이 베이스 라인 바로 위에 있는 보조선을 활용하시면 각 이 획들이 시작하는 위치, 그리고 끝나는 위치, 그리고 획들이 만나는 위치, 그쵸? 그리고 어센더에서 이 곡선이 시작하는 위치, 그리고 O자, 이런 O자가 시작하는 위치, 끝나는 위치를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걸 연습을 하셔서, 물론 이건 작품 하실 때는 당연히 이렇게 보조선들을 다 일일이 그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역시 눈에 익고 그런 글자들 모양들이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아까 추천드린 대로, 근데 이 보조선은 다른 각도에서는 또 달라져요. 저희는 지금 기울기 5도에 펜앵글 40도로 놓고선 썼을 때 이 보조선이 의미가 있지, 만약에 여기서 기울기가 달라지고 펜앵글이 달라지면은 이 보조선의 위치도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펜앵글을 40도 그리고 글자의 기울기를 5도로 놓고선 연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소문자를 쓸 때 이 보조선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를 쓸 때는 어떻게 이 보조선이 활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파운데이셔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대문자 중에는 가로획이 있는 대문자들이 있어요. 그 가로획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캐피탈 베이스 라인부터 캐피탈 라인까지의 거리, 즉 대문자의 크기는 닙의 7배예요. 7배. 근데 이 보조선이 엑사이트보다 닙 하나만큼 내려와 있으니까는 이만큼이 닙의 3배, 이만큼이 닙의 4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센터 라인은 어디 있냐면은 요거보다 살짝 아래쪽에 요 정도의 그 대문자의 중심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글자를 한번 써보는 게 낫겠죠. H자를 한번 써볼게요. 네, 이렇게 생긴 H자를 썼을 때 이 가로획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자의 공간을 위아래로 나눌 때는 아래쪽 공간을 약간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센터에다가 획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 센터 라인의
위에 붙도록 획을 그어주셔야 돼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요 보조선의 바로 아래쪽입니다. 보조선의 바로 아래 붙여주시면은 정확한 가로획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즉, 요 보조선의 살짝 아래쪽에 붙도록, 네, 보조선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붙도록 가로획을 써주시면은 정확한 위치에다가 글씨를 써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위치에 이제 가로획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도 같은 모양이 되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 획 B가 이런 형태의 두 개의 곡선을 가지게 되는데 위에 곡선이 조금 작고 아래 곡선이 조금 커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위 곡선을 어디까지 끌고 와야 되냐면 요 곡선을 막아주는 획이 아까 말씀드렸던 H와 같은 위치, 즉 보조선의 바로 아래에 붙는 획의 위치에 오도록 써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획을 굳이 하나 더 넣지 않고 그냥 이어서 바로 아래 곡선으로 내려갈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래 곡선으로 막아주는 획을 겸해서 썼지만 그 위치를 보시면은 이 보조선보다 바로 아래 붙은 위치에 썼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아래 비율이 정확한 B자를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P자 같은 경우는 B보다 이 곡선이 살짝 크게 써주셔야 되는데 그 P자가 끝나는 위치도 잠깐 이 보조선을 활용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P자는 이 글자의 정센터가 센터 쪽으로 곡선이 끝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조선을 살짝 지나서 한 번에 쭉 이어가지고 막아주는 획까지 그려줍니다. 이렇게 약간 좀 파운데이션을하고는 글자가 좀 틀리죠. 이런 디테일 같은 부분들이 파운데이션에 썼던 대문자하고는 약간 디테일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한 획으로 막아주지만 그 위치는 역시 글자의 정센터에 오도록, 즉 첫 번째 보조선보다 아래쪽에 오도록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R자도 한번 써볼게요. R자 같은 경우는 P보다 더 곡선이 살짝 커져야 돼요. 그 다음에 다리획, 네, 이런 식으로 B, P, R을 나란히 썼을 때 B, P, R을 나란히 썼을 때 B가 제일 작고 P가 그 다음에 크고 R자가 그 다음에 큰 이런 세 가지의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위치를, 곡선의 크기를 가늠하실 때 이 보조선을 활용하시면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의 그런 곡선을 연습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살펴본 대로 요 기본적인 I자 같은 형태의 후크 세리프가 시작하는 위치를 어디로 잡느냐면은 요 보조선 끝에 립이 닿는 위치에다 잡고, 또 마찬가지로 O자, A자 시작 위치, 그리고 획과 획이 만나는 위치, N자에서도 획과 획이 만나는 위치,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요 보조선
엑사이트 밑에 있는 보조선과 베이스라인 위에 있는 보조선을 활용해서, 그리고 어센더의 곡선과 요 플래그가 만나는 요 위치도 마찬가지로 어센더에 있는 보조선을 활용해서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문자 같은 경우도 대문자의 크로스바의 위치, H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는 보조선의 바로 아래에 붙도록, 그리고 P 같은 경우, R 같은 경우는 보조선보다 살짝 밑으로 떨어지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네, 글자의 형태나 어떤 그런 비율을 정확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캘리그라피 요 패드를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드렸고요. 영문 캘리그라피 요 이태릭 수업은 클래스 101에 가시면은, 네, 파운데이셔널 수업하고 이제 이태릭 수업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